안녕하세요. 고수학 전성입니다. 진성고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올해 2020년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작년도 진성고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주요 문항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강의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공개 강의에서 이제 자세하게 문항별 분석이랑 유사 문항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문항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은 다항식의 연산 일반적인 문제예요. 네, 제가 이제 이따가 PPT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1번 문항 같이 이렇게 교과서 정도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뭐 크게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 문제. 일반적으로 교과서 정도 풀면 되는 거. 자, 두 번째 문항 역시도 복소수 연산인데요. 뭐 형태는 좀 이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문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하로 분류가 된 문항이고요. 세 번째, 전개식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문제인데 차수는 좀 높긴 하지만 뭐 차수가 2차인데다가 구하라는 게 x의 4제곱 개수를 구하라고 해서 이거 역시 교과서 문항이니까 그냥 하로 분류된 문항입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부등식. 중간고사에서 2차 부등식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근데 진성고 같은 경우는 2차 부등식까지가 시험 범위라 여기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단순 연산 문제고 마찬가지로 교과서 문제라서 하로 분류가 된 문항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집합. 진성고는 단원 자체가 1학기 따로 2학기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두 분이서 1학기 부분과 2학기 부분을 동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합 부분도 중간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이건 역시 교과서 네 문항이라서 하. 자, 명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제 형태예요. 어려워하긴 하지만 문항 자체가 되게 깔끔해요. 고민할 게 크게 없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로 분류된 문항입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항식 문항이고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어서 이 정도 문제는 교과서 문제긴 하지만 이제 F 안에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x라 중 정도로 분류가 된 문항입니다. 자, 8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상으로 분류가 많이 돼 있는데 교과서에 뭐 신사고나 미래행 같이 약간 난이도 높은 교과서 같은 데는 다 출제가 돼 있어서 이 정도는 중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중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항이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이 되는 문항들은 중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되죠. 자,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 문항 하로 분류된 문항이고요. 10번 문항은 이제 2차 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모든 해의 곱이라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꼴 자체는 워낙 익숙해서 중으로 분류가 된 문항입니다. 11번 문항은 집합 문항이고요. 자, 꼴 자체가 지저분하긴 한데 뭐 집합을 아직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이 문항도 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으로 분류된 이유는 정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으로 분류된 문항입니다. 자, 12번 명제에 대한 문항인데요. 명제는 상이라고 얘기할 게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항 역시도 뭐 홀수다 짝수다 정도 구별하는 거라 중으로 분류가 된 문항입니다. 자, 13번 문항은 제가 이제 상으로 분류한 문항인데요. 제가 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익숙하게 많이 푼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익숙하게 많이 풀었는데 시험 중에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풀어내야 하는 것들은 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상 문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제가 이제 주요 문항으로 체크한 문항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네. 자, 그 다음 자, 14번 문항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문항인데요. 딱 보면 상반 방정식으로 나와 있고요. 꼴 자체도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상으로 할까 중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내신 보러 가는 친구들이 이거 고민해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으로 분류된 문항입니다. 자, 15번 문항. 문자가 너무 많아요. P, Q, A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너무 많은 상태라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기본적인 틀 자체는 연립부등식에 대한 풀이라 그냥 중으로 분리가 된 문항입니다. 자, 16번 문항은 2차 함수와 이제 접선에 대한 문항이에요. 이 문항도 제가 이제 그 상으로 분류한 문항이고요. 왜 상으로 분류를 했냐면
보통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랑 연립이 돼서 이제 판별식으로 쭉 흘러나가는 식의 형태를 띠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직선 자체를 요구하는 문항이라 이따 주요 문항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함수 문항. 자, 2차 함수 문항인데 꼴 자체는 이쁘긴 한데 문자가 마찬가지로 여러 개로 나와 있고 해석이 좀 필요한 단원이라 제가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안 풀어보진 않았지만 시험 시간 내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항이라 사항으로 분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문항은 이제 집합 문항인데 배수와 약수에 대한 거죠. 집합의 활용에 대한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정석 쪽에 이런 꼴 자체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 역시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수령 1번 같은 경우, 논수령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단순 연산, 이런 거는 이제 치환형이기 때문에 그냥 하로 분류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하로 분류한 문항이고요. 자, 논수령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복소수가 나와 있어요.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복소수가 나와 있고 z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근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근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제가 사항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이제 중으로 체크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 z가 복소수기 때문에 ab가 있네. n 플러스 ni의 꼴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문항이라서 그냥 중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논수령 3번과 4번은 세트형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세트형 문항이고 논수령 3번에 이제 두 문제가 세트로 되어 있고 논수령 4번 역시도 두 문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2차 함수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 역시도 두 문제 다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항으로 분류한 문제는 앞에 주요 문항과 마찬가지로 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진도상으로, 시험 범위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조금 고생을 많이 할 유형입니다. 주요 문항으로 분류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풀이가 조금 정확해야 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사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요 문항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고 공개 강의에서 따로 다뤄볼 문항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논수령 4번 문항. 표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석스러워요. 정석스러운 모양인 정석스러운 문항인데요. 문제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박혀 있는 2차식이라거나 뭐 3차식 이상의 방정식을 좀 풀어봤다면 부담이 좀 없다면 그냥 문제 흘러가는 대로 쭉 정리해주면 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식 정리만 잘 해주면 되고 작년에 이제 선배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던 문항이고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명제 쪽에서 나왔던 절대부등식 산수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 문항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